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그 전에 홍정현님, 시선 집중은 진짜 합격 맛집이 많네요. 23일 대학 추가 합격 기원 부탁드렸었는데 바로 합격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합격 기원 문자는 빠짐없이 다 읽어주셔야 해요. 꼭이요? 네, 감사하다는 인사. 축하드립니다. 추가 합격이라 더 기쁨이 2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천년소리님, 어제 손녀에게 산타 할아버지 이벤트 해주고 싶어가지고 산타복 입고 집에 방문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 타고 오는 거라며 진짜 산타가 아니라고 울어서 너무 당황해서 선물만 주고 도망왔습니다. 선물이 문제였던 거 아닐까요, 혹시? 아, 그런가? 네, 선물이 뭐였는데요? 네, 그건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웠어. 네. 8761님, 청취율 1위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빨간 날 생방으로 열일하는 것에 위로받으며 출근 중입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1824님, 오늘 분명히 성탄절 휴무인데 나는 왜 출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게요. 뭐 여러분이 뭐 반갑다면 뭐 몸을 바스러뜨려서라도 생방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지금 저기 아래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좀 컨디션이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 그래요? 어떡하죠?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촌철님들을 위해서 힘 좀 내주시기 바라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네, 통일교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해드릴 텐데, 자 먼저 정치인 초청 주민간담회 실행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중앙일보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간담회 목적으로 시구 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를 가정집, 교회, 직장에서 접촉한 다음에 이들을 통해 교단의 이권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이 되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21년쯤에 통일교의 주요 간부는 물론 전국의 신도들에게 배포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매뉴얼에 따라서 통일교 간부들과 신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뽑아서 전해드리면, 경기 대교구가 매뉴얼에 적힌 대로 여야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도의원 후보 60여 명을 접촉했고 이걸 문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촉 보고 내용도 쭉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한 대교구장은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가 유관기관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서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협조했다고 지구장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영남 지역의 한 신도는 군수 후보를 통해서 지역 국회의원 접촉 계획 중이다라고 보고했고, 다른 신도는 현직 교육감에게 인삼차 등을 선물하고 통일교 행사 참석과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뉴스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품 살포로 한정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 하나의 뉴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선거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사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 특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2017년 8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특별 보고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검사 한 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센트럴시티 소송 관련이라는 항목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학자 총재의 셋째 아들인 문현진 씨가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의 통일교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면서 통일교가 그를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사
우리가 원했던 검사를 동부지검에 배치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로비를 했다 뭐 이런 건가요? 자, 거의 같은 시점에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리고 미국 변호사 박모 씨 등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도 있는데요. 알파벳 B라고 표현됐다고 하는데 한겨레는 이걸 비자금으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이 B가 한 장 반 정도 필요하다라는 대화가 나오고 같은 해 10월엔 박 씨가 동부지검 사람들 접대하느라 바쁜 추석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장 반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단서는 아마도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 보고에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라는 대목이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2017년 초부터 이른바 작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8개월 동안 대선과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검사 인사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자리를 지킨 경우가 있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 얘기가 또다시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가 또 그러면 정치인으로 한정이 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눈덩이라는 겁니다. 통일교 특검이 만약에 정말로 여야 합의로 발동이 된다면 수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대상은 정치권으로 한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이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질 느낌인데요? 라고 올려주셨고 어쩌라고님은 잘 됐네요. 이번 기회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남아있었던 문제니 여야를 떠나서 탈탈 털고 갑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에비추23님은 정치권 말고 다른 데도 조직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건가요? 좀 무섭네요. 특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드헤어님, 통일교 특검의 범위가 온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나라사랑님. 도대체 종교단체인가요? 아니면 정치단체인가요? 그 군품으로 국민들에게 어필했다면? 이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쭉 궁금한 게 정치권의 여러 가지 금품수수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관리도 하고 접촉도 하고요. 근데 왜 직접 출마는 안 합니까? 통일교 간부나 신자들이? 옛날에 뭐 가정당인가 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건 해보니까 안 됐나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그 통일교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랬는데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명에게 약 100만 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을 확보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건 좀 별도로 따로 떼어서 제도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 제가 통일교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정치 후원금은 거의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거는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한도에서 정치 후원금 주는 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 후원을 하는 목적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검은 의도를 가졌든 안 가졌든 500만 원 범위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그러면 정치 후원금을 받더라도 이게 무슨 목적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한 다음에 받지 말지를 결정해라라고 얘기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뭐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데 좀 공론에 붙여질 필요는 있다. 이것이 이른바 암암리에 로비를 해들어간 하나의 창구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제도적 허점의 문제는 좀 따로 짚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한항공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데 이어서 가족의 이용 편의를 봐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보당의 김재현 상임대표가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통진당 의원 시절이던 2014년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독일에 있는 가족을 방문할 때 겪은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2명의 의전 담당 직원이 달려와서 공항에서 얘기입니다. 발권을 도와줬고
일반석을 프레스티지석으로 바꿔주겠다고 먼저 나섰다는 겁니다. 몇 년 뒤 의원직을 상실한 뒤에 다시 대한항공을 이용하게 됐는데 사무장이 자기 좌석으로 따로 찾아와서 이륙 지연 사유를 설명하더라. 뭐 이런 사연을 소개를 한 겁니다. 김재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올리면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칼 호텔 무료 이용 정황과 가족에 대한 공항 의전 서비스 의혹을 보면서 대한항공의 특별한 고객 관리를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든다. 대한항공만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특정과 혜택을 관리하라는 이름으로 알게 모르게 제공받는 지위가 국회의원이다. 모두 내려놔야 할 기득권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2014년 추석 연휴 때라고 한다면 그때 김재현 대표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였냐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였습니다. 대한항공하고 직접 연결되는 상임위가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의원직을 잃은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원들에 대해서조차 그리고 나아가 금배지 떨어진 전직 의원에 대해서조차 챙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현역 의원은 더구나 회사 업무, 회사 이익과 직결되는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하자는 얘기 안 나오고 있죠, 국회에서. 네, 옥황상 선생님이 대한항공도 특검해야 되나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 김한수님 대한항공도 통일교처럼 국회의원 꼬리 잡기 하나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여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시선 집중해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닭계엄 운운했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깎은 예산인데 그 대표적인 게 R&D 예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의 경우 2023년에 2,042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 이걸 830억으로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많이 깎았네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2003년 4만 6,385명에서 2024년에 4만 8,286명으로 오히려 4% 늘었다고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도. 그러니까 예산 대폭 삭감에도 불구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함께 살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평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더 깎였어요. 얼마로 깎였냐면 284억 원으로 깎였습니다. 완전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함께 살자,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게 실현됐겠느냐. 이걸 지금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한 1년은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통닭은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는 생명선 아니겠습니까? 그걸 싹둑 잘라낸 주인공이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마카는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